자, 너희가 어려워하는 거 당연해요. 여기 있는 거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약간 뭐 좌절하지도 말고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구나를 토대로 다 외워버리겠다. 알겠어? 쌤이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이 좌절했었어. 이거 다 모의고사 문제거든. 근데 쌤이 맨 처음에 그 개념원리 수준의 문제를 다 끝내고 RPM 수준의 문제를 다 끝낸 상태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봤더니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래가지고 엄청 좌절해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문제 모음집을 풀었거든. 근데 엄청 좌절했어. 풀 때 당시에. 왜냐면 다 몰랐으니까 거의.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풀이 겁을 다 외웠거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두 번째 돌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세 번째 돌리니까 똑같은 문제라는 건 다른 문제지야. 다른 문제지인데 다른 모의고사 문제집 모음집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세 번째 돌리니까 문제가 다 겹치더라고. 겹쳐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는 돌고 돌거든. 그래서 너희가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가 있는 문제집을 한 번 끝내고 두 번 끝내고 세 번 끝내면 문제들이 다 돌고 도는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답 몇 번인데? 풀이 과정도 떠올라. 답도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외워버린다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금방금방 정복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볼게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뭐 다 모의고사 문제들 돌고 돌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직선 나와 있는데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이 각각 a-4와 얘가 a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근데 절대값 둘 다 절대값 씌웠대. 절대값 씌워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의 제곱의 합이 60일 때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x축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오죠. 4대 천왕. 처음 보나? 외워 이거. 고3 때까지 쓸 거야. 4대 천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y는 fx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x의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는 만약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다고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 첫 번째 x의 절대값이 씌워지면 x 입장에서 0보다 작은 범위가 다 지워져. 그래서 오른쪽만 남아. y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남아. 얘만 남아. 괜찮아? 그리고 y축 대칭 그래프가 생긴다. 보시면 돼요. 0 이상 범위에선 그대로 출력이 되고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0 미만 범위에 x값이 투입이 됐더라도 얘가 양수가 되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0 미만의 x값이 투입이 되더라도 양수로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y의 절대값 씌워졌을 때야. 그러면 y의 절대값이 씌워지면 x축 밑에 있는 범위가 다 지워져. x축 밑에 있는 범위에 있는 그래프들이 다 지워져서 얘만 남아요. x축 위에 있는 거만 남아. 그 다음에 x축 대칭된 그래프가 그려져요. 괜찮아? 세 번째는 y에도 절대값, x에도 절대값이야.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것만 남겨놓고 가지고 1사분면에 있는 것만 남겨놓고 가지고 그 다음 얘가 y축 대칭된 그래프가 그려지고 얘를 한 번 더 x축 대칭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에도 절대값, y도 절대값이네.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네 번째는 y는 fx인데 fx 전체의 절대값 씌워진 거야. 그렇게 되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전체의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얘는 x축보다 밑에 있는 요 범위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y는 절대값 gx라면 얘가 gx잖아. 그럼 얘가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지워놓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면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게 하나가 a-4라 했고 하나가 a 더하기 3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얘를 좀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보면 fx 그래프도 그 다음에 gx 그래프도 fx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하면 되죠. y축을. g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간대. 원점을.
두 그래프를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수술해요. 그 다음에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y는 gx고 얘가 y는 fx야. 근데 이 교점의 x좌표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a-4에 있다고 했고 요 교점의 x좌표가 a 더하기 3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둘 다 절대값이 씌워지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직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전체 절대값 씌워지면 x축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얘가 2차 함수 절대값 씌우는 거, 얘가 직선 gx 절대값 씌우는 거. 인정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 교점이 몇 개 생겼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생겼죠. 네. 요 첫 번째는 어디에 생겨?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에 생기겠지. 마이너스 a 빼기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에서 첫 번째 교점이 생긴다. 두 번째 교점 얘는 A 플러스 4. 그대로 a 마이너스 4에 생기는 거지 그대로. 왜냐면 요 교점이 a 마이너스 4였잖아. 똑같네.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4 똑같겠지.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렇지. 얘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 a 더하기 4에 생겨야지. 얘는 그대로 그대로 a 플러스 3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 네 마리들에 대한 제곱의 합을 계산했더니 60 나왔다며. 그럼 얘네들 제곱한 거는 그냥 내 맘대로 마이너스를 제곱 안에다가 곱하는 거 가능해요 안 해요? 해요. 가능하잖아. 근데 입맛대로 마이너스를 바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는 뿔뿔 붙여주고 얘도 a 마이너스 4로 붙여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가 되는데 얘가 2개 있지 지금. 네. 그럼 2배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 나오는데 얘도 2개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60이구나 얘기해주면 되지.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제 요거 2하고 2하고 60 약분되면서 30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그다음 함수한끼리 계산한 게 25 얘가 30이구나. 왼쪽 넘겨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0 된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모든 실수 a 값에 곱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a분의 c를 계산한 마이너스 2분의 5다까지 얘기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너희가 아마 이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는 이 그래프 절대값 씌워진 게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들이 위로 올라온다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걸 몰라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는 이 개념을 맞닥뜨리면 이 개념을 꼭 떠올려야겠다라는 교훈을 갖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고요. 인정하죠?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 좀 해주시고요. 다음 521번 볼게요. v2차 함수 y는 fx와 y는 gx와 그 다음 1차 함수가 나오나봐 hx에 대하여 fx와 1차 함수가 접하는 점의 접점 x좌표를 a 알파인가? 그 다음 두 함수 gx와 hx가 접하는 접점의 x좌표를 베타. 그러면 얘네들은 2차 함수고 얘네 1차 함수인데 얘랑 얘가 접하고 얘랑 얘랑 접한다 그 얘기를 해준 거고 그 접점의 x좌표에 관한 것들을 알파와 베타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준 상황이구나 볼 수 있는 거지. 인정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와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과 4래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알파 대 베타가 1대 2야 얘기를 해준 상태인 거야. 인정하죠 여기까지? 네. 그런데 두 2차 함수 fx와 그 다음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에 x좌표를 t라고 했을 때 a분의 t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봐준 상태인 건데 우리가 먼저 구할 건 뭐냐면 fx 빼기 gx가 아니지 hx라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gx 빼기 hx라는 함수를 조금 한번 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몇 차야? 둘 다 2차. 2차겠지. 왜냐면 fx랑 gx가 2차인데 hx는 1차였으니까. 네.
2차에서 1차 빼봤자 최고차항 계수에 영향을 줘 못 줘? 먼저요. 못 준 상태에서 2차 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접한다며. 그리고 접점의 x좌표가 알파라며. fx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했어? 1. 그럼 나는 얘를 x 빼기 알파 제곱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야. 인정하죠 이거?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gx랑 hx도 접해. 접점 x좌표는 베타라고 했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4래며. 그러면 gx 빼기 hx라는 함수는 4 가로 열고 x 빼기 베타 전체 제곱이에요까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알파 대 베타가 1대 2래는. 그럼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다 해주면 베타는 2알파가 돼요. 베타 자리에 2알파 넣어주죠. 2알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또 뭐냐면 fx와 gx의 x좌표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에 대한 x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뭐야?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뭐 또는 gx 빼기 fx라고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해는 안 변할 테니까. 얘가 더 편할 거라고. 왜냐면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4니까요. 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hx가 없어지잖아. 네. gx 빼기 fx가 나오잖아. 그러면 4가로 열고 x 빼기 2알파 전체 제곱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따라와. 네. 오케이? 그럼 요 실근을 구해봐. 해준 거야 지금. 전개를 다 해보면 4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더하기 4알파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x제곱 계수는 3x제곱 되고 알파 x의 계수는 얘가 마이너스 16알파 x고 얘가 더하기 2알파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알파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6알파 제곱에서 알파 제곱을 빼니까 더하기 15알파 제곱이야 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이거. 3xx 5, 3으로 주면 될 것 같은데 5, 3 5를 위로 3을 밑으로 알파 그 다음 마마 붙여주면 마이너스 9알파 마이너스 5알파니까 마이너스 14알파 나오지. 네. 그럼 인수분해 진행한 게 3x 빼기 5알파 x 빼기 3알파가 0 된다. 따라서 x는 얼마 또는 얼마? 3분의 5알파. 3분의 5알파 또는 3알파. 3알파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전에 베타가 2알파라고 했거든. 네. 알파는 그냥 알파잖아.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실근이라는 건 3알파야 3분의 5알파야? 3분의 5알파. 얘가 이 사이에 있는 거지. 따라서 얘가 t가 된다고요. 왜 사이 있죠? 뭐라고요?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t가 이제 3분의 5알파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알파분의 3분의 5알파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분의 5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네. 할만하죠? 생각보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최대한 다. 오케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어색할 거야. 태경이.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 걸로 만들어 가다 보면은 다 돼요. 태경이 처음부터 잘했어. 뭐라고? 태경이 처음부터 잘했어요. 아니야. 태경이는 처음에 못했어. 아니. 걔도 처음에 거의 뭐 절반 이상도 다 질문했었고. 이제 시 절반 정도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 잘한 건데 걔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처음부터 잘했다라기보다는 걔는 그런 어떤 심화 수학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축적해왔지 않았을까. 좀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책 같은 걸 좀 많이 읽어보고 심화 문제 같은 것들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풀어봤던 애들이 좀 잘 풀려 생각보다. 근데 그런 내공이 먼저 쌓여져 있다 보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너희가 절대 뭐 못 따라잡을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따라잡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따라잡았잖아. 나 5, 6등급 나왔다니까 고등학교 때. 근데 내가 1등급 나왔잖아. 따라잡을 수 있어 전부 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 상태다 얘기를 해줬는데 2분의 1x하고는 얘가 접하고요. 그 다음에 fx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주는 상태인 거야. 이 fx10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어? fx에 대해서. 저기 교점 X의 교점지표. x절편 두 개를 알고 있잖아. 네. 그러면 x제곱 개수를 a라고 주면 마이너스 a로 줄까? 플러스 a로 줄까? 내 마음이긴 한데 플러스 A로 주겠습니다. 이걸 마이너스 a로 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 a를 양수라고 하고 플러스를 가요. 플러스 a라고 하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생각을 또 한번 해줘야 되긴 해. 아, 뭐 상관없어. a가 별고 x-1 곱하기 x-4라고 주자고요. fx를. 네. 인정하죠? 네. 근데 얘하고 y는 2분의 1 x하고 접해요. 접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y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이 생겨야 돼요. 네. 접하니까. 네. 그럼 전개를 싹다 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4a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로 넘어오고 는영돼요. 그러면 이거 보기 싫잖아. 양면에 2를 곱해줘. 2ax 제곱 마이너스 10ax 더하기 8a 마이너스 x가 되고 둘을 x로 묶어주면 2ax 제곱에 마이너스 x로 묶자. 그러면 10a 더하기 1 x로 묶일 거고 거기 8a는 0까지. 여기다 는 쓰면 안 되겠지.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돼야 돼. 그래서 b제곱. 그럼 얘 제곱하면 100a 제곱 더하기 20a 더하기 1 되고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2개 곱한 게 16a 제곱이니까 4를 곱하면 64a 제곱 되면서 0 돼야 돼를 만족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36a 제곱 더하기 20a 더하기 1이 0 되는 거고 인수분해 진행하려면 18a와 2a랑 11로 줘서 내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게 0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18분의 a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돼야 돼. 까지 정리할 수가 있구나. 볼 수가 있겠죠. 인정합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1사분면에서 접하려면 a 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 어우 귀찮아. 이거 둘 중에 얘가 돼야 되는 거 맞거든? 네. 근데 이게 왜 얘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a 자리에 집어넣어 보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되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럼 플러스 얼마가 돼? 4.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거든.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 되어서 교점의 x좌표 2가 나와요. 그래서 1사분면에 생긴다. 교점의 x좌표가. 근데 마이너스 18분의 1을 a 자리에 집어넣어서 너희가 값 계산해보면 그 교점의 x좌표가 음수에 생길 거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땐 이렇게 얘랑 접하고 얘랑 마이너스 18분의 1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접해.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2사분면, 그러니까 3사분면에 생겨. 이해 가는 것 같아? 네. 지금 고정된 건 x절표만 고정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 3, 4분면에 접한다 볼 수 있거든. 결과적으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a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서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고 하는 fx와 그 다음에 y는 4분의 1x라고 하는 직선하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4분의 1x를 넣었을 때 만족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한 두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제. 네. 양면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하자 그냥.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로 나올 거야. 그럼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0인데 플러스로 넘어오니까 2분의 9x 더하기 4는 0.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하면 2분의 9 나오겠지. 그럼 정답이 2분의 9 되는 거예요. 인정하죠? 다. 523번은 괜찮았었나 아까? 네. 요거 넘어갑니다. 괜찮죠? (524번)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희한테 2차 함수 주어지고
어떤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a분의 b를 구해줘라. 그러면 주어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줘야 한다고? 이차 함수로 2차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2차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았어. a, b. 그럼 얘는 a, b라고 놓으면 안 되고 a, x에다가 a를 넣어줬을 때 나오는 y의 값이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세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신발끈 공식이요. 가은이 신발끈 공식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이 뭐냐면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야. 얘가 x3, y3야. 그럼 이 세 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절대값 크게 쓰시고 점 3개를 일렬로 정렬해요.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써도 돼. 그 다음에 이쪽 방향 곱한 거 다 더해요. 그럼 x1, y2 x2, y3 그 다음에 x3, y1 에서 반대 방향 곱한 걸 다 더해서 빼요. 그럼 이렇게 곱한 게 x2, y1 이렇게 곱한 게 x3, y2 이렇게 곱한 게 x1, y3까지. 요거 공식 하나 제대로 외워놓으시면 삼각형으로 세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세요 할 때 나오면 요거 바로 진행하면 돼. 근데 이걸 만약에 몰라, 까먹었어. 그럼 뭐 있나 뭐.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왜 이래 이거?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빼면 돼. 직사각형 넓이에서. 오케이? 근데 신발끈 공식이 훨씬 편해요. 오케이? 자, 보여줄게. 얼마나 편한지. 특히 0,0이 있으면 제일 좋아. 거의 다 없어지거든. 점좌표 3개를 쫙 나열해보면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6a 빼기 5가 되고 맨 첫 번째 게 4, 3이 있고 세 번째 게 1, 0이 있어요. 아닌데?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바보다.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할 거야. 되긴 한데 귀찮아. 이게 아니라 요거죠. 곡선 나와 있는데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어. 고정시켰어. 근데 여기 사이에 어떤 점이 있어서 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얘기해. 그러면 얘랑 평행하면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점 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이 점에서. 그러면 이 삼각형보다 넓이가 더 커질 수가 없거든. 결과적으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x에서 x 빼면 3분의 y에서 y 빼면 3이니까 1 나오지. 그러면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을 생성해요. y는 x 더하기 k로. 근데 얘랑 평행하는 직선인데 얘랑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y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줬을 때 중근 같게 하는 k 값을 구하고 k 값 구한 걸 토대로 요점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k를 넣어주면 신발끈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왼쪽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더하기 k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k 플러스 5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중근 가져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 0 되게 하는 k 값 구해보시면 이거 5 마이너스 4k여서 k는 4분의 5 나옵니다. 4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넣자.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20이니까 4분의 25.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분의 25는 0.
인수분해 진행하면 x 빼기 2분의 5 전체 제곱이요. 따라서 최대가 되게 하는 x좌표는 2분의 5인 거야. 그럼 2분의 2분의 5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5가 곱해지면 얼마 나오는 거야? 2로 약분되면 3, 15 마이너스 5까지. 얘가 10 돼가지고 얘가 4분의 40이니까 4분의 15 나온다. 얘가 A, 얘가 B 되는 거지. 따라서 2분의 5분의 4분의 15를 구해주세요. 두 칸씩 떨어진 것끼리 약분하면 2가 되고 5 약분해주면 3 나와서 분모 분자니까 2분의 3이 정답이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신발손으로도 한번 해볼까? 아니요. 일단 다 끝내고 시간 나오면 해보자. 자, 525번. 요 멘트. 와, 이거 진짜 작년에 그 고2 애들 그 수투 시험 대비할 때 지겹다 못했는데. 이거 무슨 멘트야 이거? 어떤 멘트요? 요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1-x와 f1 더하기 x이다. 많이 갔는데 이게 뭐였나요? 무슨 말이야? 최대값. 무슨 말이야? 아니 분명 했는데. 무슨 말이야? 아 그래요?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무슨 말? 이거 나중에 고3 때까지 계속 쓸 거야. 태민이가 질문했어. 꼭 기억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a 더하기 x와 fb-x가 같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둘을 더했는데 x가 없어져.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a 플러스 b 나오죠. 그럼 이것은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야 이 말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다. 축을 2분의 a 더하기 b로 갖는 어떤 대칭인 곡선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왜냐면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건 귀찮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하고 f-x가 똑같대. 그럼 이거는 x는 0,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얘의 값하고 마이너스 x로 가는 왼쪽으로 가는 함수 값하고 똑같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잘 변형을 해보면 변형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와요? 2. 2로 나누면 1. 그래서 x는 1에 대하여 좌우가 대칭이다. 즉 2차 함수라며. 꼭지점의 x좌표를 1로 줬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야. 1에 대하여 대칭. 이걸 몰라서 못 풀었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두 번째. 0 이상 3 이하 범위에서 fx에 대한 최대값이 4. 최소가면.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1에 있는 건 알겠는데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럼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인정하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일 때와 위로 블록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좀 접근해보자고. 일단 이 조건으로 2차 함수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인 1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럼 1에서 최소값이 0이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1,0을 꼭지점으로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지. A가 양수일 때. 네. 그리고 1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3이 너무 있다. 3. 그러면은 최대값 4라고 했으니까 x에다 3 넣어준 게 4다 얘기한 거지. 결과적으로 이 조건 만족하는지를 생각해보자면 꼭지점의 y좌표 q가 0이 돼요 이때. 따라서 y는 a 가로 열고 x-1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4a가 나오는데 걔가 4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1이 되는 거지. 인정합니까? 네. 따라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3,4를 지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1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y는 x 빼기 1의 제곱이 돼요. 근데 fx의 그래프는 1,-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 이렇게 얘기거든. 맞아? 네. 그럼 1,-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1,-1이 여기잖아. 네. 요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얘 2차 함수가 항상 만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요점 지나는데 내가 직선 이렇게 줘버리면 안 만나잖아. 맞네. 그러니까 이 A가 양수일 때는 탈락이 되는 거야. 나와서 시킨다. 요번에는 A가 음수일 때야. A가 음수라 하면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1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엔 최대값이 4라는 조건에서 1,4가 꼭지점 좌표가 된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y는 a가로 열고 x 빼기 1 전체 제곱에 플러스 4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최소값이 0이래. 그럼 1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3이 더 멀었다. 그러면 3 넣어준 게 0 나온다. 3을 집어넣어주면 4a 더하기 4가 0이야. a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이때는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3,0을 지나가. 그럼 이때는 1,-1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어떻게 그리든 간에 이 2차 함수랑 만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네요. 어떻게든 만나죠.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가 돼야지. 따라서 F4를 구해주세요는 여기다 4 넣어준 값 계산해주세요 한 거니까 4 집어넣어주시면 마이너스 9 더하기 4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다. 마오카일 거야. 와우. 인정하겠어요? 시험에 낼 거야. 틀려야겠다. 장렬한 전사. 다음 526번. 이 문제는 요 조건을 해석을 못했으면 못 풀었을 가능성이 커. 무슨 조건이야? 이게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그래. 보면은 딱 봤을 때 어떤 조건을 봤을 때 너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조건이 좀 많이 나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2 이하이다. 무슨 조건일 것 같아? 이하래요. 이거 뭘 준 거야 이거? A 음수. 맞아 A가 음수. 두 번째는 이거 여기 항상 X 주미티가. 아니야. 이게 무슨 조건인지만 너희가 해석을 했으면 이 문제는 그대로 끝난 거야. A가 음수라는 거 맞아. 왜? F-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거든. 최대값을 갖는다는 소리지. 최대값을 가지려면 x제곱계수가 음수여야 될 거 아니야. 위로 블록하면서. 그리고 그 최대값을 마이너스 2에서 가져 한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2는 뭐가 되어야겠어? 꼭지점의 x좌표가 되어져.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저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f-2잖아. 그럼 너희가 모든 실수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f-2보다는 다 함수값이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에 있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야. 그 얘기 한 거라고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고. 게다가 마이너스 4 넣었더니 0 나왔다며. 그러면 내가 말했지.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0을 지난다는 거잖아 여기가 지금. 근데 축이 마이너스 2에 있었잖아.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이만큼 떨어져. 그럼 요점 좌표는 어떻게 되어있어? 0. 0,0을 지나가야지. 인정하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이해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그럼 기억 바로 물어보잖아. F0은 0이다. 그럼 0 넣으니까 0이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인정하자. 네. 두 번째 거 니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범위에서 fx에 대한 최소값은 얘다라고 했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에 있었지. 네.
근데 x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잘랐지. 네. 최소값 어디서 가죠? 이래서 그럼 이래서 갖는다. 맞는 말인 거지. 이게 다음 디귿. 실수 p에 대하여 p 이상 p 더하기 2 이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gp라고 잡았대요. 인정합니까? GP. 근데 gp에 대한 최대값이 1이라면 f-2는 3분의 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건데 p 이상 p 더하기 2 이하 범위에서의 fx 최소값을 gp라고 잡은 거지. 이건 좀 난이도가 있다. 잘 봐요. 내가 p를 어디로 줄지를 알아 몰라? 아니요, 몰라. 그래서 내가 p를 만약에 요 왼쪽으로 잡았어. 왼쪽 어딘가. 왼쪽 어딘가에 있는 어떤 p를 값을 잡았어 내가 이렇게. 그럼 p 이상 p 더하기 2 이하 범위가 이렇게 세팅이 되지. 그럼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P. p에서 갔지. 이렇게 함수가 잘린다고. 그럼 이 잘린 함수에서 최소값은 p에서 가는 거잖아. 이해가? 그럼 이게 p가 쭉 이렇게 온단 말이지. 그럼 계속 이 p에서 최소값이 생기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오다 보면 어디에 도착해? 이 p 더하기 2라고 하는 값이 꼭지점에 언젠간 도달을 할 거란 말이야. 그때가 언제야? p가 얼마가 됐을 때야? p가 마이너스 4에 도달을 하면 p 더하기 2가 꼭지점 x좌표인 마이너스 2에 도달을 하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4 이하 범위일 때까지는 최소값을 fp에서 갖는다고. 이게 gp라고. gp라고 하는 함수라고. 따라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따라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렇게 p가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 요 값하고 요 값이 어때?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서는 요 값하고 요 값이 딱 같아질 거라고. 이해가? 이 함수 값이 gp에 대한 최대값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p가 여기 있으면은 p 더하기 2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최소값을 gp로 잡았기 때문에 이때 gp는 얘가 됐을 거라고. 이제 값이 더 작아진다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gp에 대한 최대값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 갖는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이해가요? 결과적으로 이 조건은 지금 뭘 준 거냐면 f-1이 1이야라고 준 거지. 따라오겠어? 그러면 아까 전에 2차 함수식의 꼭지점 좌표를 그 x제곱의 개수는 음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 생겨야 되라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2 전체 제곱 플러스 q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는 함수값이 1 나와야 될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며.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a 더하기 q 값이 1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q는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고 얘를 q 자리에 집어넣어줘.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근데 x에 잡는 건데 잠깐만. 조건이 좋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0 나온다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조건이 있었죠. 끝났어? 아 진짜.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조건을 써주시면 마이너스 4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제 4a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0 나온다. 그럼 3a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a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주면 지워보자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에 가로 열고 x 더하기 2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더하기 3분의 4가 돼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와? 3분의 4 나온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네. 너희가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것은 아마 첫 번째 조건, 요 조건 a가 음수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 생겨야 되는구나를 해석하지 못하여 기억 니은을 풀지 못했던 거라고 이해가 되고, 디귿 조건은 요거는 좀 되게 수투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이게 좀 많이 나와. 되게 p값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또 다른 함수로 주는. 그럼 이게 최소값이 여기 생겨 여기 생겨 여기 생겨 여기 생겨 하다가 언젠가는 이 둘이 똑같아졌을 때 최소값이 이렇게 딱 얘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부터 오게 되면 얘가 최소값 될 거 아니야. 값이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gp 함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빨간색으로 볼까? gp 함수는 p가 움직임에 따라 최소값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 순간 얘랑 얘가 같아졌지? 그리고 나서부터 얘가 최소값 되는 거지. p 더하기 2에서 p에서부터 p 더하기 2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러죠. gp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그래서 최대값이 1이라는 건 요때 함수값이 y의 값이 1이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그 조건을 활용하여 이제 a 값을 구해주면 마무리된다. 다시 볼 수 있는 거. 다음. 난이도 그런데 이거 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527번. 여기까지 하고 싶다. 쉬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너희 반뿐만 아니라 S2반 애들도 지금 막 구글 하던데. 저희 태경이한테 써야 될 것 같아요. 태경이네만 잘할걸? 아니에요? 태경이가 욕 겁나 하던데요. 뭐라고? 태경이가 욕 겁나 하던데. 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면서. 진짜? 수혈하고 있는데 아, 특강. 알수 그거 알고 뭐지? 그냥 수업에서 뭐 하고 있거든요. 정규 수업 때? 네. 정규 수업 때 뭐 하고 있는데? 그냥 너 100%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특강 따는 거지. 아 그래요? 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지, 당연히. 처음 배웠는데. 에이 그거는 싫다. 뭐라고? 태경이 하는 싫대요. 자주 그런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하기 개 싫대요. 2 이상 6이하 범위에서 fx에 대한 최대값 과 네. 6 이상 12하 범위에서 fx 최소값이 같대요. 2 이상 12하 범위에서 최소값은 0이래요. 그리고 2차 함수는 x-a의 전체 제곱이라고 준 상태야.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어? A. a, 0에 있지. 그러면 이거 2가 있고 10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가운데에 6이 있을 거야. 네. 인정하죠? 네.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A가 있죠. 일단 A가 2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데, 먼저 있는 거죠. 가조건의 위배가 되지. 예. 2부터 10까지 범위에서 최소값 0이래네.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2부터 10까지 범위에서 최소값 FE가 될 거네. 네. 그럼 0이 안 나오지. 네. 그러니까 A가 2보다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죠. 인정하겠어요? 두 번째. 얘가 이제 2에 도달을 했어. 네. 2에 있으면 조건을 만족하겠네. 예. 2부터 10까지 해서 최소값 0 되잖아. 아, 맞아요. 그리고 2부터 6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은 6 넣은 값이지. 6부터 10에서 최소값은 6 넣은 값이지. 네. 그러면 같다 조건, 나 조건 만족해 안 해? 해줘. 하죠. 예. 그럼 이때부터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지. 네. 언제까지 만족할까? 6까지. 6까지? 만약에 6에 왔어. A가 6에 왔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러면 2부터 6까지 해서 최대값은 어디 생겨? 2에서
2에서 생기지. 아 아니네. 6에서 10에서 최소값은 6에서부터 10까지에서 최소값은 6에 생기지. 그러네요. 두 값이 같아 달라? 다르네요. 달라. 그럼 탈락이지. 그래서 안 돼. 그럼 아까 전에 2에 있을 때 만족을 했잖아. 네. 그럼 점점점 오른쪽으로 조금씩만 옮겨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조금 오른쪽에 있어도 조건 만족해 안 해? 예. 최소값 0 만족하고 2부터 6까지에서 최대값은 여전히 6이고 네. 6부터 10에서 최소값은 6에서 같고 조건 만족하지 아직? 만족하지 아직. 언제까지겠어? 6 직전까지인가요? 어디까지? 아니지 6 직전 아니지 아까 6이었을 때 만족 안 했는데 아 좀. 4잖아. 왜 사요? 왜 4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4로 오면 네. 2에서부터 6까지 최대값이 2 넣은 값하고 6 넣은 값이 똑같아져. 축에 대해서 저하가 대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올라가. 그럼 6부터 10까지에서 최소값은 여전히 6이야. 6 넣은 값이야.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A값 범위라고 하는 건 2부터 4가 도달하기 전까지라고. 4 도달할 때까지라고. 4까지.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가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올 텐데 범위에서 최대값과 범위에서 최소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점점점 조금 찌금 이제 옮겨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두 값이 딱 같아졌을 때까지. 여기서 좀 더 옮겨가면 최대값이 여기 생겨요. 그러면서 탈락되는 거예요. 인정해? 결과적으로 조건 만족하는 A 범위는 얘가 돼야 돼 라고 보시면 되죠. A 범위가 2, 3, 4 이하까지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F1에 대한 최대값을 요구하래. F-1에 대한.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얼마나?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인데 그냥 A 더하기 1의 제곱이라 봐줄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얘에 대한 이 또 다른 A에 관한 함수라고 하자. 뭐 GA라고 할까? A에 관한 함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최대값은 제일 멀리 떨어진 4를 집어넣어준 게 최대값이지. 네. 4 넣어주면 얼마야? 25. 25. 그래서 m의 값은 25. 소문자 m. 최소값까지라면 제일 가까운 값 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지. 네. 2 넣어주면 얼마야? 9. 그래서 이거 9. 그래서 정답은 9를 더해준 34가 되는구나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 할만하죠? 네. 잠깐 쉬었다 갈까 지금? 쉬었다 갑시다.